반갑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읽어주는 채널 랜덤멘터 TV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임야를 개발을 하기가 용이한 땅, 예를 들어서 산지 전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낼 수 있는 땅, 뭐 카페를 짓는다든지 전원주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허가를 낼 수가 있는 조건이 된다면은 별로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 기반 시설이 뭐 없다든지 도로 부분 이런 것들이 자동차 전용 자동차 도로로서, 그리고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이제 이게 인정을 못 받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보전산지라든지 뭐 공인용산지라든지 규제가 강해가지고 개발을 못하는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땅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오는 질문이 산림경영관리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산림경영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경매물건을 보면은 가격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데 유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을 임장을 해보면은, 현장에 가보면은 뷰도 좋고 뭐 환경도 참 좋은데 단지 길이 없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제가 강하다든지 이런 땅이라서 이제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 산림경영관리사라는 게 있다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림경영관리사,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체크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설치 요건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업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짓는 건축물을 산림경영관리사라고 합니다. 자, 임업인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이것을 먼저 전제로 알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영관리사가 뭐냐? 작업을 하면서 대기하는 목적 또는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산림경영관리사란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임산물을 육성하든지 채취하든지 또 그 산을 보호 등 산림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산림경영관리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업인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임업인이 뭐냐 그러면은, 임업인이 어떤 조건의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이제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3헥타르 이상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3헥타르를 하면은 9,000평이거든요. 1헥타르가 3,000평이니까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산만 가지고 있다는 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신고를 한 자,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자, 1년 중에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산을 가 있으니까 무조건 종사했다고 신고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딘지, 이게 이제 이 임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인 회사라든지 이 관련되어 있는 이제 단체에서 내가 이제 거기에서 뭐 건물을 한 이제 뭡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건물을 한 이제 증명할 서류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또 4대 보험에 또 가입되어 있는 또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업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이상인 자. 예, 요거는 이제 요것도 또 증명이 돼야 되겠죠. 이제 120만 이상을 세금 계산서를 끊었다든지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든지 이걸로 또 이제 어떤 이렇게 판매했다 하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졌다면은 임업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간입니다. 120만 원 그런데 판매하기가 참 어렵죠. 산림조합법 제18조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조합원이 돼가지고 임업을 경영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조합원에 이제 가입돼서 임업을 경영한다. 조합원이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산림경영사 허가를 안 내준다, 신고를 안 받아주는 그런 지자체가 많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외로 또 이제 그 위에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요,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이제 1000제곱미터면 약 300평 정도 되겠네요. 대추나무나 호두나무를 재배하는 자, 대추나무나 호두나무를 재배를 하면은 임업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 밤나무를 1500평 정도 되네요. 밤나무를 재배하는 자. 그 다음에 10,000제곱미터 약 3000평 정도 잣나무를 재배하는 자. 또 300제곱미터 이상 약 90평 정도 됩니다. 토지를 확보해서 조경수 분재를 소재를 생산하는 자. 토지라는 것은 모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토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자, 생산하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러면은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 신고 및 설치 순서는 어떻게 신고를 하고 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보면은 산림경영사 등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허가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요거는 이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축조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하는 임야가 근데 만일에 이제 그 임야가 산지 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 이런 경우는 이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축조 신고를 하기 전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신고 필증을 받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그럼 이제 신고가 완료됐다는 거지요. 자,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은 신고 필증을 교부를 받는다. 그럼 이제 신고 완료됩니다. 이러면은 그럼 관리사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착공을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200제곱미터만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 면적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200제곱미터 하면은 한 60평 정도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25%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25% 정도 된다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농막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6평 정도 되잖아요. 20제곱미터인데 여기는 이제 농막은 이제 약 15평 정도가 가능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정화조도 설치를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 된다. 근데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고 관리사를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전에는 아까 이제 임업인이 먼저 완성이 되고 나야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농막하고 산림경영사를 비교를 해보면요. 농막은 논밭에서 설치하는 것을 농막이라고 합니다.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인데 6평까지만 가능합니다. 농막은. 근데 농막에는 임업인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텃밭 관리를 하는 걸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6평까지 가능합니다. 개발 제한구역도 가능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산림경영사는 임야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안 된다. 60평 미만. 건축 면적은 50제곱미터, 15평까지가 관리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일시 사용 신고서를 신고를 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이제
청량업 등록이 된 토목 설계 사무소 가서 의뢰를 해서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가 먼저 한부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 일부, 그렇죠. 내가 소유권을 있는지 아니면은 또 사용 수익권 또 임대 계약을 써가지고 가는 이런 기간. 그러면 사용 수익권 경우에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린다는 것이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 산지 일시 사용 예정지가 표시된 이제 25,000분의 1 이하의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도 한부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지 일시 전용 사용 예정지에 이제 어디에다가 실지를 할 건지 실측도를 또 한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소나무 재선총 반출 금지 구역에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서를 한부를 작성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찍는 거는 요즘 이제 경매 물건을 보면은 이제 내가 보면은 어떤 때는 보면은 도로가 없는 땅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뷰가 아주 좋은데 주변의 시세보다 아주 적게 저평가대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걸 이제 부담스럽고 도로 없다고 맹지라고 또 안 받는데, 그런 게 이제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행히 또 그 계획도로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땅이 상당히 나중에 큰 역할을 하면서 나에게 복을 가져와 주는 그런 사례를 내가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또 다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보고 있는 땅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임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시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컨설팅 상담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